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느낀 감정 중에서 진짜 당신의 것은 몇 개일까요? 안녕하세요. 해달의 뇌과학 랩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기분이 나빠지거나 무기력해진 경험이 있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공략당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알고리즘이 우리의 감정을 설계하는 3가지 메커니즘을 살펴봅니다. 분노, 슬픔, 이로. 이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인지. 영상이 끝나면 스마트폰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특히 3번째 메커니즘은 우리가 따뜻함이라고 느끼는 감정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어젯밤 스마트폰을 보다가 갑자기 화가 난 적 있나요? 혹은 이유 없이 우울해진 적은요?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해보면 대부분 하나의 출처로 수렴합니다. 알고리즘이 보여준 콘텐츠입니다. 우리는 그 콘텐츠를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이 당신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고 그 감정을 증폭시키는 콘텐츠를 배치한 겁니다. 현재 AI는 사람의 감정을 상당히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의 미세한 근육 변화를 읽고 음성의 톤과 속도를 분석하고 심지어 타이핑 속도와 오타 빈도로도 감정 상태를 추정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당신이 어떤 게시물에서 스크롤을 멈추는지,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어떤 댓글에 반응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모이면 알고리즘은 당신의 현재 감정 상태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 분노 증폭 설계입니다. 2021년 페이스북 내부 문서가 유출되면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콘텐츠가 다른 감정의 콘텐츠보다 공유율이 5배 높았습니다. 알고리즘 입장에서 분노는 가장 효율적인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화가 난 사람은 더 많이 클릭하고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댓글을 달기 때문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알고리즘이 약간 불쾌한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반응합니다. 댓글을 달거나 더 오래 머물거나 공유합니다. 알고리즘은 이 반응을 기록하고 더 강한 자극을 배치합니다. 분노가 분노를 부르는 루프가 형성됩니다. 이 루프 안에서 당신의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설계된 반응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분노는 편도체라는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두엽의 이성적 판단이 억제됩니다. 즉, 화가 난 상태에서는 비판적 사고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은 이걸 이용합니다. 편도체를 자극해서 전두엽을 꺼버리면 사용자는 더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더 많이 클릭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오래 플랫폼에 머뭅니다. 분노 알고리즘은 이미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메커니즘은 분노보다 조용하고 분노보다 깊이 침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동합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 슬픔 지속 설계입니다.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다가 점점 우울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슬픈 영상 하나를 봤는데 다음 영상도 슬프고 그 다음도 슬프고 어느새 감정이 바닥으로 내려간 경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슬픈 콘텐츠에 오래 머무는 사용자를 감지하면 비슷한 감정톤의 콘텐츠를 연속으로 배치합니다. 슬픔은 분노와 다른 방식으로 수익에 기여합니다. 슬픈 사람은 이탈하지 않습니다. 위로를 찾기 위해 계속 스크롤합니다. 알고리즘은 위로를 바로 주지 않습니다. 슬픔을 유지시키면서 체류 시간을 늘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광고를 삽입합니다. 슬픔 상태에서 뇌의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집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충동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스크롤을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가락이 계속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슬픔을 유지시키면 사용자는 자기 조절 능력을 잃고 플랫폼에 묵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설계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한 대학생의 사례입니다.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던 이 학생은 밤마다 숏폼 영상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밌는 영상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우울한 고백 영상, 이별 이야기, 자조적인 미미 피드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이 학생은 자신이 우울증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끄고 일주일을 보내자 그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우울증이 아니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설계한 감정이었습니다. 분노는 우리를 공격적으로 만들고 슬픔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 번째 메커니즘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감정 안에 숨어 있습니다. 따뜻함이라는 이름으로요. 세 번째 메커니즘, 인공적 공감 설계입니다. AI 챗봇에게 오늘 힘들었어라고 말해보세요.
AI는 이렇게 답합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따뜻하죠. 위로받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감정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AI는 수백만 건의 상담 대화 데이터에서 사용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응답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이런 문장들은 공감이 아니라 사용자를 더 오래 대화하게 만드는 최적화된 응답입니다. AI 회사들은 이걸 알고 있고 의도적으로 이 패턴을 강화합니다. 사용자가 위로받는 느낌을 받을수록 체류 시간이 늘고 재방문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인간의 위로는 서투르고 갈등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AI의 위로는 매끄럽고 편리합니다. 이 완벽함에 익숙해지면 불완전한 인간의 공감이 불만족스러워집니다. 친구의 서투른 위로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가족의 조언이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내가 편리한 위로에 중독될 때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 자체를 퇴화시키게 됩니다. 결국 사람 대신 AI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AI가 의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의 결과입니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플랫폼에게 당신의 감정은 데이터이고 데이터는 곧 수익입니다. 분노는 클릭을 만들고 슬픔은 체류를 만들고 인공적 공감은 의존을 만듭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감정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감정이 추출되고 가공되고 수익화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완전한 차단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차단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 가지를 실천하시면 알고리즘의 감정 설계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의 출처를 추적하세요. 갑자기 화가 나거나 슬퍼지면 3초만 멈추고 자문해보세요. 이 감정은 어디서 왔지? 방금 본 콘텐츠 때문인가? 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때문인가? 이 한 가지 질문만으로 알고리즘이 유도한 감정과 나의 진짜 감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잠들기 전에 오늘 가장 강했던 감정과 그 출처를 한 줄로 기록해보세요. 일주일이면 패턴이 보입니다. 두 번째, 알림 구조를 재설계하세요. 알림은 알고리즘이 당신의 감정을 건드리는 진입점입니다. 누가 당신의 글에 반응했습니다. 이 알림을 보는 순간 기대감이 생기고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도파민 루프의 시작점입니다. 소셜미디어 알림을 전부 끄세요. 대신 하루에 2번,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하세요. 알림이 당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알림을 선택하는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 수동적 소비에서 능동적 선택으로 전환하세요. 추천 피드를 스크롤하는 것은 수동적 소비입니다.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대로 보는 거죠. 대신 검색창에 직접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전두엽을 다시 활성화합니다.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알고리즘의 감정 설계를 무력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 감정을 설계하는 세 가지 메커니즘. 하나, 분노 증폭. 편도체를 자극해 이성적 판단을 차단하고 클릭을 유도합니다. 둘, 슬픔 지속. 세로토닌 저하 상태를 유지시켜 스크롤을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셋, 인공적 공감. 완벽한 위로로 인간관계를 대체합니다. 그리고 방어법 3가지. 감정의 출처를 추적하고 알림 구조를 재설계하고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선택하세요. 알고리즘은 계속 진화합니다. 더 정교하게 감정을 읽고 더 세밀하게 반응을 설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각하는 순간 설계는 힘을 잃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정말 나의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알고리즘의 바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감정 설계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니다. 성인보다 편도체가 먼저 발달하는 아이들의 뇌에서 알고리즘의 감정 설계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혹시 다른 앱의 알림이 와서 확인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주도권을 지키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달의 뇌과학 랩, 다음 연구에서 뵙겠습니다.